정부가 오늘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첫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에 3만 5천 가구를 짓습니다. 높은 손해율 탓에 실손보험료가 내년에 더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가 나서 인상률의 절반을 낮췄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0년 전통을 자랑할 이른바 100년 가게를 선정해 현판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삼성이 어제부로 사실상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정리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바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 5천 가구를 짓고 이후 총 20만 가구를 수용할 신도시도 15개 더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성동구치소 부지. 구치소가 이전하면서 1년 넘게 빈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축구장 12개 크기의 이곳 성동구치소 부지는 강남권에 남은 유일한 금싸라기 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첫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총 3만 5천 가구를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달여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택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3만 5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이번에 1차로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서울은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에 총 1,6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8,600여 가구가 들어설 나머지 9곳은 서울시가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광명과 의왕 등 총 5곳에 1만 7천여 가구, 인천은 검암역세권에 7,800가구가 조성됩니다. 오늘 공개된 17곳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1년부터 분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 20만 가구가 들어설 신도시를 여럿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330만 제곱미터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합니다. 논란이 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서울시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도시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도 완화됩니다.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료가 높은 손해율 탓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손해율을 낮춰 기존 인상률의 절반만큼만 오를 예정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료가 6에서 12%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반영돼 인상률을 6%포인트 끌어내린 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이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료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할 경우 실손보험료는 약 13에서 25%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정책으로 인한 인하 효과를 우선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때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조정되는 보험료가 10% 인상한 110일 경우 보장성 강화 정책 인하 효과인 6만큼 감소한 104로 산출되는 겁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 방안도 이후 확정되면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과거 실손상품에 가입 후 손해율 악화 등으로 이번 인하 요인을 반영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가입자에게는 최대한 저렴한 새 실손 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일본은 100년 이상 장수하는 가게가 2만 2천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는 이런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가 성장 장제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업을 유지할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100년 가게라는 현판을 제작해 가게 앞에 붙여주고 홍보도 해준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지만 과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착한 가격에 푸짐한 양까지 수십 년 된 단골 손님의 발길로 북적이는 이곳. 장인 정신으로 6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킨 서울 영등포의 순댓국집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전통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서 육수를 끓이고 10년 전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며 2대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9년도에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건 2020년도에 대물림했어요. 2002년도. 우리 이제 3대, 4대가 와요. 3대, 4대가 온다고요. 그런 자부심 가져오는 거지, 뭐. 정부가 이처럼 30년 넘게 장사한 소상공인을 선정해 대를 이어가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가게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년 가게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100년이 넘는 가게들이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있지만 한국은 100년은 고사하고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100년 가게 육성이라는 프로젝트를 선보인 건데 취지는 좋지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100년 가게에 선정돼도 혜택은 현판을 걸어주고 홍보를 해주며 저리 융자해주는 정도입니다. 현판 하나 걸어주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100년 이상 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심해봐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어제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순환출자 구조를 사실상 완전히 정리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막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걸음마를 시작한 것일 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전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남아있던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정리 등 지배구조 개편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내세워 생명이 보유한 전자지분 7.92%의 해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중 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 16조 원가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요구에 맞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전자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생깁니다. 현재 생명이 보유한 전자지분은 시가평가로 7.92%에 달하는데 이를 팔 경우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9.77%에서 11%가량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난맥을 해결하는 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던 방안이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이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당장 자회사로 편입될 삼성전자의 지분을 2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약 46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순환출자고리를 완전히 해소하면서 걸음마를 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금산분리와 보험업법, 지주사법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넘어 삼성이 어떤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KT와 카카오가 34%까지로 늘어난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선 금융위의 신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내로 시행일이 잡히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례법에 따라 현행 은행법상 4%인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은행에 한해 34%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K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위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K뱅크의 주주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천만 원 벌금형을 받았고, 카카오뱅크 주주 카카오M 역시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은행법은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특례법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결국 KT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즐기며 살고자 하는 욜로족과 자기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포미족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최근 이들이 추석도 자기 자신을 위해 혼자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이란 트렌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각종 상품과 이벤트를 마련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추석 풍속도를 새로 쓰고 있는 혼추족의 추석을 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를 마음껏 보고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진이야, 신나는 음악 틀어줘. 친구들과 즐기기 좋은 신나는 음악이 여기 있답니다. 추석이지만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이른바 혼추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 절반 이상이 추석에 고향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명절 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귀향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명절이라도 자유로움을 우선시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자 1인용 피자 세트를 추석 연휴 기간 한정으로 제공하는 등 식품업과 여행 숙박업 등 업계 전반에서 이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업계는 나 홀로 호텔을 찾는 이들의 연방률이 더 높다며 이들이 머무는 시간을 꽉 채워줄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고 방에서 영화나 미드를 보며 먹고 마실 라면과 맥주를 제공하는 등 호텔별로 재미난 이벤트를 내놨습니다. 요즘에는 20, 30대 욜로족이라던가 포미족들이 급증함에 따라 저희 호텔에서도 이에 맞는 추석 패키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텔이 가지고 있는 기가진이 객실의 특장점을 활용해서 혼자여도 즐거운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연휴를 보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추석을 타깃으로 한 시장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앞으로 증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배당할 때는 배당 금액이나 배당 주식 수가 일치하는지 자체 준법감시 부서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 규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같은 실수뿐 아니라 시스템상 착오 등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국내 증권사는 앞으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서 현금과 주식의 배당 화면을 분리하고 운영도 따로 해야 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배당할 때에도 먼저 배당금이나 배당 주식 수가 일치하는지 자체 준법감시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의 고객주식관리부서는 우리사주 현금 배당 업무를 맡을 수 없고 연 1회 이상 주식 입출고 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오류나 착오에 의한 매매 주문 등이 발생한 경우 아직 체결되기 전이라면 주문을 취소할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문 수량이 거래소의 호가 거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거래소로 전송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상장 주식 수의 1% 이상이나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호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 투자자가 15억 원을 넘는 주문을 한 경우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30억 원 이상을 주문하면 결제를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문량이 30억 원 초과일 경우 경고를, 60억 원 이상일 경우 결제를 보류했지만 기준을 2배로 강화한 겁니다. 이러한 방침은 해외 주식 매매에도 똑같이 적용해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입국자 면세점 도입 방안이 추석 연휴 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고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혁신성장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입국자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을 관계장관회의 등 논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입국자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허브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이 입국자 면세점을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 경쟁력 유지 관점에서도 입국자 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관련 총수 3세의 의사결정을 머뭇거리게 하는 가신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 총수 3세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미루지 않고 책임을 지는 기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 총수를 보좌하던 임원인 가신들이 이내 장막을 펼치며 재벌 3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일관된 결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 사례라며 그룹엔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총수 일가인 이익인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끊어내는 데는 총수 3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신 전문 금융사의 순이익은 약 1조 1,0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3% 증가했습니다. 이는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등 카드사를 제외한 92개 여전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겁니다. 할부와 리스 등 고유 업무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5% 많았고 이자 수익은 한 해 사이 12% 넘게 늘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대출 증가로 여전사들의 조달 비용도 지난해보다 12% 넘게 늘어 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97%로 작년 같은 달 말보다 0.1%포인트 개선됐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같은 기간 0.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금감원은 모든 여전사가 건전성 면에서 지도 기준을 충족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사의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기술 융합 패러다임 확산을 목적으로 개최된 신개념 지식 융합 콘서트 테크플러스 제주 2018이 지난 20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섬 디지털 대륙을 탐하다란 주제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예측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첫 강연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제주 산업과 도민 생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목길 자본론으로 유명한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제주도가 성장하려면 골목길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제주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식 공유 플랫폼 테드엑스와 세바시를 기획한 손인견 유니크 굿컴퍼니 대표는 제주가 가진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창조해낼 참여형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5.43으로 한 달 전보다 0.5% 올랐습니다. 2014년 8월 105.57 이후 최고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의 이행상황과 경영 정상화 등을 점검할 쌍용자동차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쌍용차는 오늘 경기도 평택 본사에서 노노사정 4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고자 관련 복직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습니다. 쌍용차는 복수 노조입니다. 3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21명 전원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됐습니다. SK텔레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률 2.5% 중 기본급 인상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합니다. 사측도 직원과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연간 약 30억 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 귀성길에 나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 내리는 비도 저녁에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청명한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서부와 전북 지역으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월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밤에는 환한 보름달을 감상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연휴 막바지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아침 낮절부터 맑아지겠고 한낮에 속초와 강릉, 울진 모두 2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과 함께합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